당신은 지금 노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닙니다. 어제 잠을 못 자서도 아니고 스트레스를 받아서도 아닙니다. 바로 마지막으로 식사를 마친 그 순간부터입니다. 당신이 오늘 먹은 점심, 그 마지막 한 입을 삼킨 뒤로 정확히 20분. 그 20분 사이에 당신의 혈관 속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루 3번, 일주일에 21번, 1년이면 1000번이 넘게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반복이 당신의 피부가 처지는 속도, 혈관이 굳는 속도, 관절이 뻣뻣해지는 속도를 결정합니다.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우리는 흔히 노화를 시간이 흘러야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력이 넘어가고 해가 바뀌고 생일이 지나야만 나이가 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노화가 시계가 아니라 식탁 위에서 결정된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오늘 무엇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먹었는지가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에 화학적인 흔적을 남기고 있다면 어떨까요?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지를 설명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질서의 증가, 즉 엔트로피의 증가가 시간의 화살을 만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계란이 깨져서 흩어지는 것은 보지만 흩어진 조각들이 다시 모여 계란이 되는 것은 결코 보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몸속에서도 똑같은 원리로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식사 후 20분, 그 짧은 순간 속에 당신의 미래가 조용히 새겨지고 있습니다. 이 더 빅스가 거대한 넉설, 먹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근원적인 즐거움이자 생존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을 느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달콤한 음식을 입에 넣는 순간 뇌는 보상을 받고 배가 부르면 안정감을 느낍니다. 식사는 위로이자 축하이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가장 오래된 의식입니다. 그런데 여기 받아들이기 힘든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즐겁게 느끼는 그 순간 밥을 배부르게 먹고 달콤한 디저트로 마무리하고 만족스럽게 숨을 내쉬는 바로 그 순간이 몸속에서는 정반대의 사건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편안함이 곧 손상이 되는 순간, 포만감이 곧 손상이 시작되는 신호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이것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통증도 없고 경고음도 울리지 않습니다. 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온하게 소화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증상, 그 고요함이 문제입니다. 만약 매번 식사 후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즉시 식습관을 바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철저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조용한 것들이야말로 수십 년에 걸쳐 가장 큰 흔적을 남깁니다. 당신의 몸이 매일 3번씩 겪는 이 조용한 사건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필 20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3. The Scientific Evidence, 과학적 증거. 이야기의 중심에는 혈당이 있습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 단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은 이 탄수화물을 포도당이라는 작은 당 분자로 보내야 합니다. 이 포도당은 소장벽을 통과해 혈액 속으로 흡수되고 혈류를 타고 온몸을 돌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식사를 시작한 지 채 20분도 지나지 않아 시작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즉 흰쌀밥이나 흰빵, 설탕이 많이 든 음료일수록 이 흡수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혈액 속 포도당 농도, 즉 혈당은 이때 가파르게 치솟습니다. 마치 그래프 위에 갑작스러운 산봉우리가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건강관리 분야에서는 이 현상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몸은 이 갑작스러운 포도당의 급증을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혈액 속의 당이 너무 많으면 혈관 내벽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췌장은 즉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밀어넣어 혈당을 다시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혈당이 치솟았다가 인슐린에 의해 급격히 떨어지는 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변동은
혈관 안쪽 벽에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리고 혈액 속에 남아도는 포도당 분자들은 마치 끈적한 설탕물처럼 우리 몸속 단백질에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이 결합은 우연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당 분자가 단백질과 결합해 변형을 일으키는 이 과정을 당화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반응의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물질을 최종당화산물, 흔히 AGG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생화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관찰되어 온 현상입니다. 우리가 프라이팬 위에서 고기를 구울 때 표면이 갈색으로 변하고 특유의 향이 나는 것. 바로 그 마이야르 반응과 근본적으로 같은 화학 원리가 훨씬 느린 속도로 우리 몸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당신의 혈관과 피부와 관절 속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느리게, 아주 조용하게 구워지는 것과 유사한 화학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셈입니다. 진화의 관점.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우리 몸은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게 되었을까요? 인간의 몸은 원래 무엇을 위해 설계되었을까요? 수렵과 채집으로 살아가던 우리 조상들의 시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시절, 음식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냥에 성공하는 날도 있었지만, 며칠씩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날이 훨씬 많았습니다. 과일이 익는 계절이 있었고,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혹독한 겨울이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인슐린과 혈당 조절 시스템은 생존을 위한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어쩌다 한번 당분이 풍부한 과일이나 꿀을 발견했을 때 몸은 그 귀한 에너지를 재빨리 흡수해 지방으로 저장해야 했습니다. 인슐린은 바로 그 저장을 돕는 호르몬이었습니다. 가끔 찾아오는 당분의 축제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몸에 비축해 두는 것, 그것이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즉,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은 가끔 드물게 찾아오는 당분에 대응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편의점은 24시간 열려 있고 흰쌀밥과 밀가루, 설탕은 거의 모든 식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3번, 심지어 간식까지 포함하면 대려 6번씩 정제된 탄수화물을 섭취합니다. 과거에는 1년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했던 당분의 축제가 이제는 매일, 매 끼니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만 년에 걸쳐 형성된 몸의 시스템은 불과 100여 년 만에 완전히 바뀐 식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은 여전히 가뭄 다음의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매일 축제를 열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 진화적 불일치, 즉 우리 몸이 설계된 환경과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환경 사이의 간극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용한 노화의 뿌리입니다. 더 비우르자이셀 메커니즘, 몸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복되는 혈당 스파이크는 구체적으로 몸 안에서 어떤 연쇄 작용을 일으킬까요? 첫 번째 단계는 혈관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릴 때마다 혈관 안쪽을 감싸고 있는 나른 세포층, 즉 혈관 내피는 반복적인 자극을 받습니다. 이 자극은 미세한 럼증 반응을 유발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 벽은 점점 탄력을 잃고 뻣뻣해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당화 반응으로 만들어진 최종당화산물, AGG입니다. 이 물질들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에 특히 잘 들러붙습니다. 콜라겐은 피부, 혈관, 관절, 힘줄을 구성하는 핵심 구조 단백질입니다. 원래 콜라겐 섬유는 마치 잘 짜인 그물망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며 조직에 탄력을 줍니다. 그런데 AGG가 이 콜라겐 섬유들 사이에 달라붙어 서로를 끈적하게 고정시켜 버립니다. 이것을 단백질 교차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유연했던 그물이 점점 뻣뻣하게 굳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결과 피부는 예전의 탄력을 잃고 주름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혈관은 유연성을 잃고 딱딱해져 혈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관절 연골은 뻣뻣해지고 움직일 때의 부드러움을 잃어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세포 안에서 벌어집니다.
반복적으로 혈당이 치솟으면 세포는 인슐린 신호에 점점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세포의 문이 이전만큼 쉽게 열리지 않으니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뿜어내야 합니다. 이 악순환이 오래 지속되면 몸은 만성적인 저강도 염증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 만성 염증은 단순히 혈관과 피부에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화 연구자들은 이러한 저강도 만성 염증 상태를 인플라미징, 즉 염증성 노화라고 부르며 이것이 심혈관 질환, 인지 기능 저하, 대사 질환 등 다양한 노화 관련 문제의 공통된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식사 혈당 급상승, 인슐린 가다 분비와 단백질 당화, 콜라겐 경직과 혈관 손상, 만성 염증 노화의 가속. 이 모든 과정이 당신이 식사를 마친 뒤 채 몇십 분도 지나지 않아 시작되는 화학적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The physical 가장 깊은 각.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에는 화학 반응의 물리적 성질이 있습니다. 당화 반응, 즉 포도당이 단백질에 들러붙는 이 화학적 결합은 대부분 비효소적으로, 다시 말해 몸이 별다른 통제 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마치 철이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면 자연스럽게 녹이 쓰는 것처럼 포도당과 단백질이 오랜 시간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결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결합에는 결정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가역성입니다. 초기 단계의 결합은 되돌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 화학 구조가 재배열되면서 만들어지는 최종당 화산물 AEG는 대부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는 안정적인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것은 파인만이 설명했던 시간의 화살, 즉 엔트로피의 문제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파인만은 강의에서 우리가 영상을 거꾸로 돌렸을 때 이상하다고 느끼는 장면들, 예를 들어 깨진 유리컵이 저절로 다시 조립되는 장면을 보면 즉시 부자연스럽다고 알아차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건은 통계적으로 무질서가 저절로 질서로 되돌아가는 극도로 일어나기 힘든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콜라겐 섬유들 사이에 무작위로 들러붙은 당 분자들이 서로 교차결합을 만드는 과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한번 얽혀버린 단백질의 그물망은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저절로 풀려서 원래의 질서정연한 배열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무질서는 쌓이는 방향으로만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분자 수준의 시간의 화살입니다. 미시적으로 보면 이 교차결합된 콜라겐은 조직의 물리적 성질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원래 콜라겐 섬유는 압력을 받으면 미끄러지듯 유연하게 재배열되면서 충격을 흡수합니다. 하지만 교차결합으로 뻣뻣해진 섬유는 외부의 힘을 흡수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전달하거나 반복되는 압력의 미세한 균열을 일으킵니다. 혈관벽에서 이 현상이 일어나면 심장이 피를 내보낼 때마다 발생하는 압력을 혈관이 유연하게 흡수하지 못하고 그 압력이 고스란히 혈관벽에 가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혈압이 서서히 오르는 이유 중 하나로 설명됩니다. 즉, 우리가 노화라고 부르는 거시적인 현상의 뿌리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자들 사이의 비가역적인 화학 결합, 그리고 그 결합이 되돌릴 수 없이 축적되어 가는 여력학적 방향성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7. 더 브레인 플러스 는 신경의 역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뇌는 결코 방관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 특히 시상하부라는 부위는 혈액속 포도당 농도를 지속적으로 감지하는 센서 역할을 합니다. 혈당이 치솟으면 뇌는 그 신호를 받아들이고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다시 그 변화를 감지합니다. 문제는 혈당이 급강하는 순간 뇌가 이를 에너지 부족이라는 위기 신호로 해석한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혈당 스파이크 이후 찾아오는 급격한 혈당 하강기에는 피로감, 집중력 저하, 그리고 무엇보다 강렬한 허기와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정말로 에너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급격한 혈당 변화 자체가 이런 신호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단 음식과 정제된 탄수화물은 뇌의 보상 회로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면서 강한 만족감을 주고 뇌는 이 경험을 빠르게 학습합니다. 신경가소성, 즉 반복된 경험에 따라 뇌의 신경회로가 재구성되는 능력 덕분에 우리는 달콤한 자극을 점점 더 익숙하고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이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처음에는 특별했던 단 음식이 반복될수록 뇌에게는 당연한 일상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혈당이 안정적인 상태보다 오히려 오르내리는 롤러코스터 같은 패턴에 뇌가 익숙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몸이 단순히 악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뇌가 새로운 정상을 학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극심한 혈당 변동과 그에 따른 피로, 갈망, 짜증스러운 감정 기복은 타고난 성격이나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반복된 식습관이 뇌에 새겨놓은 학습된 패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학습된 것은 방향을 바꾸면 다시 학습될 수 있습니다. 8. 더 아리스토텔의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라.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다시 모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인생의 가장 즐거운 순간 중 하나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식사 직후 우리 몸속에서는 조용한 화학 반응의 사슬이 시작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소화되어 빠르게 혈당을 끌어올리고 몸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으로 이에 대응합니다. 이 과정에서 남아도는 포도당 분자들은 우리 몸의 단백질, 특히 콜라겐에 들러붙어 되돌릴 수 없는 화학적 결합을 만들어냅니다. 이 결합은 혈관을 뻣뻣하게 만들고 피부의 탄력을 앗아가며 관절의 유연함을 빼앗아갑니다. 이 모든 것은 원래 인류가 드물게 찾아오는 당분의 향연에 대비해 진화시킨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향연을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몸이 설계된 환경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환경 사이의 거대한 간극,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겪는 조용한 노화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 화학적 손상은 파인만이 설명했던 시간의 화살처럼 비가역적입니다. 한번 형성된 교차결합은 저절로 풀리지 않고 무질서는 계속해서 쌓여만 갑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의 뇌마저도 이 불안정한 혈당의 롤러코스터를 정상적인 하루로 학습하며 우리를 계속해서 그 패턴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식사라는 행위가 그렇게 조용하면서도 강력하게 우리의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지금까지 정상이라고 믿었던 하루 세끼의 식사 패턴은 사실 한 번도 진짜 정상이었던 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9. 더 호프, 실천적 해법, 희망과 변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은 놀라울 만큼 적응력이 뛰어난 시스템입니다. 혈관 내피 기능, 인슐린 민감성, 그리고 뇌의 보상 회로까지 이 모든 것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패턴에 반응하며 끊임없이 재조정되는 살아있는 시스템입니다. 몇 가지 현실적이고 근거 있는 원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식사의 순서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는 순서로 식사하면 소화 과정에서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가 안만해지면서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먹은 섬유질과 단백질이 위에서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둘째, 식후의 움직임입니다. 식사를 마친 뒤 단 10분에서 20분이라도 가볍게 걷는 것은 근육이 혈액 속 포도당을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직접 흡수해 사용하도록 돕습니다. 근육이 움직이는 동안에는 혈당을 낮추는 또 다른 경로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소파에 눕기보다 짧게 걷는 것,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혈당 곡선의 모양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정제된 탄수화물의 형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같은 곡물이라도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은 섬유질이 함께 있어 소화와 흡수가 느리게 진행됩니다. 흰쌀밥을 현미나 잡곡으로,
흰빵을 통밀빵으로 바꾸는 작은 선택들이 혈당의 급격한 오르내림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넷째, 완전한 절제가 아니라 빈도의 조절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단 음식을 영원히 끊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원래 가끔 즐기도록 설계된 그 특별함을 다시 특별하게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 아니라 가끔 찾아오는 즐거움으로 되돌릴 때 몸은 다시 균형을 찾을 여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내일 역시 다시 학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경가소성은 나쁜 습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습관 역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주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식습관을 이어가면 극단적인 다말에 대한 갈망은 서서히 줄어들고 뇌는 더 안정된 상태를 새로운 정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부서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살아온 환경에 성실하게 적응해온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몸이 배운 것은 방향을 바꾸면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The Final EXS Conclusion 깊은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신은 지금 노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수백 번의 작은 화학적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라는 것을요. 파이 많은 깨진 계란이 저절로 다시 붙는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은 오직 한 방향으로만 흐르고 무질서는 오직 쌓이는 방향으로만 나아갑니다. 우리 몸속의 어떤 화학 결합들도 그렇습니다. 한 번 형성된 것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인간만이 가진 특별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깨진 계란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다음에 어떤 계란을 어떻게 요리할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식탁 앞에 앉는 그 순간 당신은 단지 배고픔을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혈관에, 피부에, 관절에, 그리고 뇌에 어떤 미래를 새길 것인지를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숟가락을 드는 그 짧은 순간과 그 뒤를 따르는 조용한 20분. 이제 당신은 그 20분이 단순한 소화의 시간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가물이 당신의 몸을 통과하며 남기고 가는 흔적의 순간이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이제 다시는 식탁 위에 밥 한 그릇을 예전과 같은 눈으로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나이 들어간다는 것의 진짜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매일 반복되는 아주 사소한 선택들이 결국 우리가 살아낸 시간의 모양을 만들어간다는 것. 그 사실을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비로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어도 그 흐르는 방향만큼은 스스로 다듬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